네, 그러면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FAT 1급 68회 기출문제의 부가세 5번 문제부터 이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5번 문제는 매출거래이고 세금 계산서입니다. 자, 매출 세금 계산서 11번인 거 아시죠? 유형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을 중고나라에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며 대금은 전액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매각 직전에 제습기 장부금액은 150, 취득금액은 200, 감가상각누계액은 50만원인 상태입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해라. 이런 문제. 자, 유형자산 매각거래는 밑에 분계가 복잡하죠. 하지만 우리가 연습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자, 12월 1일 날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이렇게 입력하셨겠죠. 12월 1일 유형이 11번 과세매출, 품명은 제습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공급가액에다가 160만원 1600 플러스, 그래서 합계가 176만원이 나왔고요.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중고나라가 되겠습니다. 중고나라. 전자세금 계산서 1번 하라고 수행과제에 나왔었죠. 분계는 혼합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상품 매출이 아니라 비품으로 바꾸시고, 자, 비품의 금액은 취득금액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설명해 보면은 200만원에 취득한 제습기였어요. 그래서 200만원으로 고치고 엔터 치면은 세 번째 줄로 내려오잖아요. 자, 대변의 반대 3번 차변으로 한 다음에 212에다가 1을 더해서 213, 항상 해당 자산의 다음 번호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료 설명에서 알려준 감가상각 누계액이 50만원이에요. 그래서 장부금액이 150이었어요. 자, 5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뭘 내야 되느냐면은 이 대금 176만원 받은 걸 처리해야죠. 근데 받았느냐 설명을 보니까 대금은 전액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다는 자료 설명 우리 읽었어요. 아, 보통예금으로 받았구나. 103번 보통예금 전액이 얼마예요? 176만원 1760 플러스를 받았다는 거고요. 탭키 눌러서 보통예금은 거래처 코드를 은행으로 꼭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설명해 보면은 하나은행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은행 보통으로 코드를 바꿨어야 돼요. 자, 이제 내려오면 마지막 5번째 줄이죠. 여기에서 요 10만원 이거를 처리하면 되는데 10만원이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이익이 난 거예요. 어떻게 이익이 났느냐. 자, 장부금액이 150이잖아요. 200에 취득해가지고 감루가 50만원이니까 장부금액이 150인데 얼마에 처분했어요? 160에 처분했죠. 이 처분한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바로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익은 대변이잖아요. 대변에 유형 자산 처분이익 914번으로 여러분이 10만원 입력하시고 탭키 눌렀으면 됐다는 겁니다. 네, 유형자산 처분이익까지.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된 문제 우리가 기출문제 풀면서 이것도 서너 번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숙달이 되셨을 거예요. 다만 저를 따라서 입력하기에 바빴다라고 하면은 이게 머리에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에서 연습을 하면 좋은데 집에서 혼자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학원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하여튼 여러분이 꼭 해봐야 됩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는 6번째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라는 문제를 냈습니다. 제1기 확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어 납부세액인 미지급세금,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메인 매출전표 입력한 것은 1기 확정 거 아니에요. 우리가 메인 매출전표 입력한 것은 2기 확정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 앞에서 지금 방금 전에 5번도 입력 못했고 또 중간에 뭔가도 메인 매출전표에서 못했는데 이거 다 어차피 해도 틀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이건 기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앞에서 한두 개 메인 매출전표에서 못했거나 실수했거나 하더라도 마지막 요 문제는 잘 하셔야 된다. 예, 왜냐하면 요거 여러분이 입력한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부가세 정리분계를 하는 게 아니다. 1기 확정이니까 기간이 언제예요? 4월부터 6월로 조회해야 되겠죠? 4월부터 6월 데이터는 여러분이 입력한 게 없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로 가셔가지고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를 말이죠. 충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에 가셔가지고 4월부터 6월 과세기간을 입력하시고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면은 정기신고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마감까지 쳐놓은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입력하면서 마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데이터는 출제자가 백데이터로 제공한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고 이것만 가지고 잘 하시면 됩니다. 자, 확정신고 기간인데 이거 전자신고 세액공제 이 얘기가 없었네요. 보통 확정신고 기간으로 문제를 내면은요. 지금 이게 확정신고 기간이잖아요. 대개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같이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내지 않았으니까 이건 입력을 안 하겠지만 만약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반영하시오라고 문제를 냈을 때는 여기 18번의 세액란을 더블클릭 해가지고 여기 전자신고 고지 54번에 여기다가 10,000원 입력하고 엔터 쳐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10,000원이 입력됐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분계할 때 요 10,000원은 자비익으로 대변에 입력해 주는 거였어요. 자,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그 얘기가 없으니까 요 3개만 가지고. 자, 그래서 요 3개 가지고 우리 회계 처리하는 거 연습 많이 했죠. 자, 매출세 금액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컨트롤 C 했겠죠. 그리고 일반 전표에 와서 2기 확정 과세기간의 종료일 6월 30일자로 자료 평가 문제에서도 수행과제에서도 6월 30일로 해라고 알려줬어요. 지금 우리가 복사해온 걸 차변에 넣어야 돼요. 3번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을 우리가 복사해온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다가 붙여넣기 해주고 엔터 치고 대변 대변은 이제 부가세 대급금이 정리돼야죠.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찾아주시고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여기 매입세 클릭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일반 전표에 와서 여기다 붙여넣기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엔터 치고 납부할 세액은 대변이죠. 미지급 세금 미지급 금으로 하지만 안 됩니다. 미지급 세금 거래처는 세무 역삼세무서가 나타나죠. 9301-000 요걸 바로 보고 입력해도 되겠습니다만은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이거 복사해 오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지급세금 9301-000 이렇게 하는 문제입니다. 정리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반영하라고 했다면 대변에 자비익 10,000원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8회 부가가치세 6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다음 풀이는 결산 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수동결산 및 자동결산 문제입니다. 1번과 2번이 결산 문제네요. 그쵸?
그리고 3번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것이고요. 수행과제 1번이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하라는 이거부터 하시고 그런 다음에 2번을 하시는 거죠. 자, 1번 단기매매증권 기말 내역이 다음과 같다. 이 말은 뭐냐? 단기매매증권 기말 평가를 해라 하는 겁니다. 자, 300주를 가지고 있고요. 단위당 55,000원에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55,000원 장부금액이니까 구입을 했는지 전기말에 평가인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장부가 단가가 55,000원인데 이번 기말에 70,000원으로 금액이 올랐다 이겁니다. 그러면 15,000원씩 오른 거죠. 한 주당 15,000원 올라갔어요. 자, 15,000원 곱하기 주식수 300주 해가지고 금액을 계산을 해둬야 되죠. 15,000 곱하기 300주 하니까 450만원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450만원을 딱 그 메모해 두거나 아니면 계산기 화면을 딱 보면서 여러분이 12월 31일 일반전표로 갔겠죠. 일반전표 12월 31일 입력하시고 차변에 107번 단기매매증권 가격이 올랐으니까 자산증가 된 거죠. 450만원 이렇게 입력했죠. 그리고 엔터 치고 대변에 이것을 수익으로 발생시켜야죠. 단기 검색해 보시고 단기로 들어가는 평가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익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이익이에요. 905번 있죠. 여기다가 대변에 450만원 이렇게 하셨으면 잘한 겁니다. 수동분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분계 기말상품 재고액 아주 간단한 거죠. 어디로 갑니까? 결산자료 입력에 여러분이 가셨을 거예요. 자,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여러분이 1월부터 12월까지 입력하고서 확인 단추 누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 이곳에다가 3일 플러스 이렇게 입력해서 3,100만원 입력하시면 됐겠죠. 그리고 위에서 전표 추가 눌렀을 겁니다. 그리고 예 확인 네, 이렇게 하면 결산이 수동결산 자동결산을 마무리했고요. 다음에 이제 수행과제 2번을 하신 거예요. 먼저 손익계산서 먼저 작성하세요. 12월로 작성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세요. 이때 아니요 하셨죠? 아니요를 꼭 해야 되고요. 여기다 날짜를 입력했죠. 2025 0223 그 다음에 2024 0223 그리고 나서 바로 전표 추가 눌렀습니다. 5건 추가되었습니다 해서 확인하시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대체분계까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작성하면 됩니다. 재무상태표 12월에서 엔터 이렇게 해서 에러 없이 나오면 잘 한 거예요. 자, 에러가 났다라고 하더라도 당황하실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에러 났을 때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서 뭔가를 빼먹었구나.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했나? 뭐 이런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부터 다시 작성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요. 다시 작성하면 그리고 전표 추가 누르면 처음 전표 지워지면서 자동으로 싹 바뀝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뭐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정리가 안 되더라. 그러면 무시하고 다음으로 진행하는 게 오히려 더 득이 됩니다. 고치려고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은 그냥 포기하고 가는 것보다도 더 많은 점수를 손해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판단을 빠르게 하셔가지고 다음으로 진행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놓쳤을 때 내가 그 상태로 평가 문제를 다 찾아보니까 점수가 몇 점 나오더라 하면은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압니다. 네. 결산 뭐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평가 문제 감점이 나올 확률은 많으면 5, 6점이에요. 많으면 5, 6점. 그러기 때문에 실수했으니까 뭐 어떻게 하죠. 물론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다 정리했으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물론 앞에 데이터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지만 그 데이터가 잘 못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뭔가 원인을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서 답만큼은 정확히 내가 입력했다 하면 그건 맞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11번 보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은 것은 카드 거래처 매입 관련 거래처는 한 곳이다. 이런 문제 자주 내더라고요. 자, 거래처 등록에 가가지고 카드라는 탭을 눌러서 여기서 판단하시면 되겠죠. 매입, 여기 매입이 여러 개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금융거래처 중 3번 예금의 종류가 당좌 예금인 거래처가 5곳이다. 자, 금융 눌러가지고 당좌인 거래처, 여기 당좌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군요. 마우스로 여러분이 2번 답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군요. 아, 옳은 거? 그럼 1번이네요. 1번. 아니. 아직 옳은 게 없네요. 1, 2번이 다 틀렸네요. 자, 일반거래처 189 한국산업의 대표자명은 최윤나이다. 네, 볼까요? 일반거래처. 아까 혹시 그 자료 평가 문제에 나왔던 그거 같아요. 수행과제. 네, 한국을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은요, 예, 이 경우죠. 틀렸습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다. 네, 4번. 그래서 옳은 거 찾아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정과목 및 적유등록조회 850편 판매 촉진비의 표준 코드 3자리. 네, 이것도 문제가 생각나니까 검색하는 것보다 시험지 보고 답을 찾는 게 편하겠다 하면은 그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아까 우리가 광고 선전비 표준 코드 그 기억이 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850번. 계정과목 및 적유등록에 가서 850번. 네. 표준 코드는 91번이었습니다. 근데 91로 하면 안 돼요. 091. 답안은 091로 입력해야 됩니다. 다음에 13번 거래처 원장. 네,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요. 네,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가지고 7월 한 달 동안 외상 매출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거래처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7월부터 입력해야 되겠네요. 7월 1일부터 7월 엔터에서 7월 1일부터 7월 30일 108번 외상 매출금이죠. 거래처는 모두 봐야 되니까 엔터를 계속 치면 됩니다. 증가한 거라 그랬어요. 자, 외상 매출금이 뭡니까?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서 증가하죠. 그래서 차변에서 봐야 돼요. 예. 외상 매출금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증가를 물었으니까 차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증가한 거래처를 입력하시오. 거래처 코드를 자, 쭉 보니까 이게 제일 커요.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코드는 앞에 00까지 포함해서 답안을 입력해야 돼요. 00115라고 해야 됩니다. 답안에 00115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면 되죠. 네. 다음 문제는 14번은 어떤 걸 물었느냐? 거래처 원장 문제입니다. 12월 말 거를 물어봤어요. 아, 복잡하네요. 뭐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거래처 원장의 앞에 날짜는 상관없어요. 뒤에 날짜만 12월 말로 입력해 주면 돼요. 앞에 날짜는 의미가 없는 날짜예요. 잔액을 볼 때는 뒤에 날짜만 12월 말일로 하시고 네, 외상 매입금부터 봐야 되니까 여기다 250일을 입력해야 되겠네요. 250일 그리고 엔터 쳐가지고 답을 찾아야 되겠어요. 자, 미소용품 여기 있죠. 1080000 네, 1번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1번에서 답이 발견이 됐어요. 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다. 다음은 15번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하라 하는 문제죠.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여러분이 열었을 거예요. 5월 말이에요. 그러면 5하고 엔터 치면 5월 말입니다. 예수금 유동부채 있죠. 그래서 유동부채로 내려와 가지고 예수금을 클릭하고 잔액이 얼마냐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726540이 나오네요. 726540
그렇게 답이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합계전액시한표 9월 말 미지급금이에요. 합계전액시한표 지금 여기 월을 9월로 바꾸면 되죠. 그리고 엔터 친 다음에 미지급금 이것도 유동부채에서 여러분 찾았죠? 네. 118, 147, 140이라고 여러분 답안 쓰셨으면 맞은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출납장 조회 12월 말 잔액입니다. 자, 현금 출납장 조회 라고 했지만 저는 여기 저 같으면 합계전액시한표에서 그냥 다른 데로 안 가고 여기서 12월 말을 입력할 것 같아요. 예, 현금 출납장에 뭐 굳이 가야 될까요? 여기 합계전액시한표의 12월 말일에 현금 잔액이나 현금 출납장에 있는 12월 말일의 잔액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 않고 저는 여기서 답을 찾아서 48, 839, 390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로 요거 입력했으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조회 12월 말 단기매매증권의 잔액은 얼마인가? 사실은 재무상태표로 안 가고 여기서 봐도 돼요. 단기매매증권 여기 2,100만원이죠. 2,100만원 재무상태표나 합계시장표 같은 겁니다. 합계시장표 네, 2,100만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 비품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네, 요거는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보는 게 좋아요. 왜냐? 합계전액시한표는요. 비품의 장부 금액을 보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 유형자산의 비품을 눌러가지고 비품의 여기 이 금액에서 또 이 금액을 빼줘야 돼요. 여기를. 그런데 재무상태표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예 빼져 있어요. 자, 재무상태표 12월 말 비품. 예. 자, 여러분 장부금액 보는 방법 아시죠? 이 금액이 장부금액이에요. 여기가 잔액. 비품의 잔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이걸 답으로 쓰세요. 그 밑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바로 이거 5190000입니다. 여러분이 5190000을 답으로 입력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20번 2월 이익여금, 예, 즉 미처분 이익여금의 잔액은 얼마냐? 예, 지금 12월 재무상태표에서 저기 밑에 가면 있죠. 276-541-433이네요. 그래서 예, 4번을 여러분이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계표 9월에 발생한 판매관리비 중 금액이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월계표 여러분이 많이 봤던 양식이잖아요. 자, 1월계표 들어가셔가지고 9월에 발생한 거니까 월계표에서 9부터 9라고 입력하면 간단하죠. 자, 판매관리비 쪽으로 내려가서 복리후생비부터 확인을 합니다. 618000 맞았고요. 여비교통비 확인을 합니다. 88,000원 맞았고요. 통신비 확인을 합니다. 통신비 잘못됐습니다. 통신비가 338이잖아요. 020.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다. 다음에 22번 손익계산서 조회입니다. 단기에 발생한 교육훈련비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네, 그러면 손익계산서 아까 열어놓은 거 보시거나 아니면 닫았으면 새로 12월로 작성하셔가지고 교육훈련비 판매관리비에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습니다. 네, 1150000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다음에 23번 손익계산서입니다. 단기에 발생한 영업외 수익 중 전년 대비 거래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오. 네, 영업외 수익에 가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전기에 비해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물어봤어요. 자, 이건 감소했고 증가가 된 거, 이게 제일 많이 증가했네요. 네, 이자 수익은 감소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잘 판단했나요? 거래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 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의 코드 번호를 알려면은 이 450만 원을 더블 클릭하면 계정별 원장으로 가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답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905. 예, 905라고 메모하셨으면 여러분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24번
영수증 수취명세서 조회, 영수증 수취명세서 1, 2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중 금액이 가장 큰 개정 과목의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우리가 작성해 놓은 걸 열어 가지고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입니다.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라는 것은요, 여기 이 구분에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것은 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에요. 1번에 가보시면은 명세서 제외 대상 23만원짜리 한 건이 있잖아요. 농어민과의 거래. 이거는 제외입니다. 그냥 23만원짜리 빼고 나머지 3건 중에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2에 가셔가지고 여기 구분에 있는 것은 일단 여기에서 제외가 되고 제출 대상이 요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22만원이에요. 그것의 개정 과목 코드 812,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812를 여러분이 답안으로 입력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5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문제입니다. 2기 애정 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애정도 여러분이 입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맞추면 그냥 답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애정 거를 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애정 7월부터 9월이죠. 여러분은 10월부터 12월 거를 입력을 했었어요. 문제 풀이하면서. 자, 7월부터 9월로 작성해 가지고요. 3번란의 금액을 물었어요. 여기 3번란의 금액 3170000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3170000입니다. 다음에 26번 2기 애정이에요. 세금계산서 수치분 10번란의 세액은 얼마냐? 지금 여기에서 10번란의 세액을 물었습니다. 3980273이네요. 3980273. 이게 답이었어요. 다음 27번 문제는 어떤 문제를 냈느냐?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2기 확정. 이거는 우리가 임명한 거예요. 전자 매출 세금계산서 매수 물어봤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이건 틀릴 확률이 높아요. 정확히 했겠죠.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출 11번만 잘 입력했으면 다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월부터 12월이 되겠고요. 여기에 입력된 것은 유형이 11번인 것만 일로 오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입력했으면 무조건 맞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전자 매출 계산서의 매수 15가 답이 됩니다. 15. 그 다음에 28번 계산서 합계표죠. 계산서 합계표를 다시 열어야 돼요. 2기 확정이니까 여기도 10월부터 12월로 입력하시고요. 전자 매입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53번만 잘 입력했으면 이거 맞는 거예요. 여기 매입이 뭐예요? 53이잖아요. 계산서 매입. 자, 그래서 전자 매입 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입니다. 자, 전자의 공급가액의 합계 이거죠. 1150000을 답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1150000. 그 다음에 29번 예적금 현황 조회입니다. 12월 말 은행별 예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자, 예적금 현황 여러분 자금관리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자, 자금관리의 예적금 현황 12월을 입력하면 됩니다. 12월 엔터. 신한은행 보통 86277380 맞았고요. 국민은행 보통은 531370000 맞았고요. 농협은행 보통 49500 맞았고요. 하나은행이 틀렸겠네요. 그러면 네, 하나은행 틀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답은 4번. 마지막이 아닌가요? 네, 29번은 4번이 옳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30번 받으름 현황을 조회하시오. 자, 받으름 현황 여기에 있죠. 자금관리에 있습니다. 받으름 현황 들어가셔가지고 만기일이 24년에 도래하는 받으름 중 만기일
여기 만기일을 2024부터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만기일을 넣어줘요. 엔터를 칩니다. 거래처에서는 보관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네, 보관을 봅니다. 여기 구분해 보면은 보관, 구분해서 보관을 확인하시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만기가 됐거나 배서 양도가 됐고요. 보관 상태인 거는 하나예요. 그래서 금액은 여기 3천만 원을 답안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0번이 3천만 원이 답이었어요. 자, 이렇게 여기 평가 문제 30번, 11번부터 30번까지가 여러분이 이론 1번부터 10번을 풀고 거기서 득점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11번부터 30번을 한 것은 실무 수행에 대한 득점이에요. 그런데 실무 수행에서 착오나 오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여기 평가 문제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도 우리가 입력한 건 10월부터 12월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지금 조회하는 문제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계산서 합계표만 그 이기 확정으로 문제를 질문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1기 확정이나 2기 예정 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조회만 정확히 할 수 있으면 답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계정보 분석 문제 두 문제 이제 누구든지 계산기만 잘 두들기면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자, 4점짜리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예요. 질문은 항상 끝부분에 있습니다. 전기 유동 비율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열어놓은 것이 없으면 여시고 이미 열려 있으면 재무상태표를 열어가지고 열어놓은 게 너무 많으면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도 화면이 좁아서 여러분이 애를 먹을 텐데 적당히 하면서 필요 없는 건 닫아가면서 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딱 열어놓으시고 12월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전기분이니까 오른쪽에서 계산하세요. 유동자산을 찾아가 가지고 계산기에다가 유동자산의 이거를 계산기에다 입력해야죠. 현재 금액 추가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이제 자, 334-325-000 나누기 유동부채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스크롤해서 가거나 계산기 쓰셔도 좋습니다. 자, 유동부채 여기에 있죠. 부채 중에 유동부채가 이거죠. 네, 현재 금액 추가 곱하기로 바꾸고 100 엔터. 자, 411 나왔네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 32번 마지막 문제죠. 질문은 끝부분에 있어요. 전기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그래서 손익계산서 열어야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실행하셔가지고 12월로 작성된 걸 가지고 전기니까 오른쪽입니다. 당기순이익 맨 밑에 있어요. 당기순이익 이거죠. 오른쪽 버튼 계산기에다 입력하시고 나누기 한 다음에 매출액 저 위에 있어요. 매출액 어디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있죠. 현재 금액 추가 곱하기로 바꾸고 100 엔터. 네, 손계산기 쓰는 거 상관없습니다. 자, 20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1번이 답이었다. 그래서 맨 뒤에 30번, 31번, 32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산기만 잘 두들기면 8점은 그냥 보너스 점수처럼 여러분이 획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제가 보기에 시간을 봐가면서 맨 뒤에 문제를 놓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냥 계산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건데 내가 풀기만 하면은 100% 정답이 찾을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먼저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68회의 기출문제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